초록백 미디어가 상장 폐지가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상장 폐지되는 기업을 좀 거르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초록백 미디어,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BTS 관련된 기업으로도 투자를 좀 했던 기억이 있던 기업이고 이름이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기업인데 최근에 상장 폐지된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장 폐지될 만한 기업들을 거르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차트랑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재작년 이 4만원 할 때가 BTS가 막 빌보드 차트 1위하고 막 정말 이슈가 컸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 제가 거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고 나서 주가가 쭉 이렇게 빠졌죠. 쭉 이렇게 빠지고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나서 5,000원대까지 떨어지고 상장 폐지까지 됐는데 7월 달부터 거래 정지가 됐었네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초록백 미디어가 왜 거래 정지가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록백 미디어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기업 정보와 뉴스들이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기업이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빠지거나 할 때를 검색하실 때는 기업 이름 앞에 특징주라고 하는 거를 좀 검색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거든요. 왜냐면 특징주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주식을 말 그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특징주라고 검색을 하면 그 기업이 정말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빠지거나 엄청난 이슈가 있을 때 이 특징주라는 기사를 띄우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초록백 미디어 원영식 회장 출국 금지 소식. 이건 빗썸에 돈줄 의혹을 좀 받고 있네요. 원영식 회장이라고 하는 초록백 미디어의 회장이. 자, 볼게요. 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소유주로 알려준 강종현 씨에게 원영식 초록백 미디어 회장이 출국을 금지했다고 하네요. 주가 조작에 대한 염두도 끼도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것 같네요. 6월 19일날 이슈고 여기다가 이제 상장 폐지까지 들어가는 이슈가 됐는데,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상장 폐지되는 기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장 폐지되는 기업을 믿고 거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믿고 거르는 상장 폐지되는 방법, 믿거상이라고 하죠. 자, 일단은 초록백 미디어 이렇게 검색을 해주셨을 때 여기 종목명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거래 정지가 돼서 이제 차트 같은 건 안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종목 분석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분석 탭을 들어가 보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쭉 내려서 보면 Financial Summary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재무적인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이 재무적인 요약되어 있는 거에 빨간색이 많으면 안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에서는 빨간색 양봉이 나오면 좋지만 재무 차트에서는 빨간색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적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파이널 서머리 보면 연간 지금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연속 적자예요. 사실 이런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게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사실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5년 연속 적자가 되면 상장 폐지라는 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있을 뿐더러 지금 주가 조작과 무슨 빗썸의 돈줄 의혹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위태위태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백 미디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오버나잇 정도 하는 투자가 아니라고 하면 거래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0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기업을 거래를 구태여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뭐 적은 금액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건 상당히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재무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적인 구성이 이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 번 더 유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아마 제가 그때 예전에 신라젠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냥 샘플로 보여드렸어요. 기업이 뭐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구조가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기업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잘 안 나오고 이러더라도 한방 의약품이 확 뜨거나 기술 이전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나와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흔치는 않은 케이스라 이런 재무적인 것들이 기초가 다져져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 초록백 미디어의 차트거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4만원 하던 주가가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빠졌죠. 자, 일단 우리 이동평균선 보시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이동평균선 자체가
일단 역배열 구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역배열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10일선 이렇게 짧은 이동평균선이 있고,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21선, 그리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60일선, 120일선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밑에 쪽에 있는 거를 보통은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정배열 중인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볼까요? 제주반도체 최근에 이제 큰 폭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단기 이동평균선, 짧은 이동평균선 5일선이 이제 보라색깔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11선, 그 밑에가 21선, 그 다음에 121선, 60일선 이렇게 있죠. 원래는 60일선이 더 위에 올라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짧은 이동평균선이 위부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배열은 반대, 초록뱀 미디어 차트를 보시면 될 거예요. 긴 이동평균선, 조금 더 기간이 긴 이동평균선이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가 있는 거.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밑에 있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역배열인 거야. 이거는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역배열 차트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사실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하한가를 갔었죠. 물론 다음날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와서 정말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기다 재무 구조도 아까 안 좋았다는 걸 같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기업 자체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상의 선을, 자,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때, 예를 들어서 이때가 지금 안 왔다고 하면 이때부터 이때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가상의 선을 그어봤을 때 이 선이 보통 만나는 구간 정도가 보통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도 많이 잡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가상의 선이 만나는 구간이 보통 매수 타점을 잡는데, 여기서 오히려 그 가상의 구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꺾이죠? 그러면 이때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한 것 자체가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죠. 가파르다라는 거는, 좋은 차트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죠? 제주반도체를 그냥 하나 보여드리면, 자, 고점에서 고점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저점에서 저점도 됐죠? 대략 연결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차트에서 이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점에서 저점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매수 타점이 되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좋은 흐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매수 타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빠져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리스크가 훨씬 더, 이 저점에서 저점을 이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지선, 저항과 지지,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텐데,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반등해주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지지선을 이탈하고 또 하방을 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 있게 움직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차트는 빼고요. 자, 이렇게 역배열인 차트인 경우에는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표이사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재무 구조가 빨간 색깔, 그러니까 차트가 빨간 색깔인 건 상관없습니다. 재무 구조가 빨강. 다시 말해서 계속적인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정말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면 조금 유의해서 거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주의하시게 되면 상장 폐지되는 기업을 최대한 거를 수가 있을 거야. 제가 믿거상 말씀드렸죠. 믿고 거르는 상장 폐지 예상 종목들, 이런 것들 꼭 참고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건강한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 이런 금융 관련된, 주식 관련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